내가 너무 조그맣게 나오는데? 봅시다. 22번부터 27번 들어가 볼게요. 가, 나, 다 세 작품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품이 좀 여러 개가 있으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냥 한번 쪼르륵 보셔야 돼요. 22번 보면 공통점? 그럼 공통점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는 가에 관한 거니까 이거를 지금 읽으면서 뭐 다 읽는다기보단 아무튼 가를 읽고 나서 바로 23번은 읽고 바로 풀으셔도 돼요. 23번을 먼저. 그리고 나에 대한 24번은 나에 대한 거고 그러면서 1년에서 2연에서 무슨 표현 나오면 이런 표현 쪽도 생각해야겠구나 생각하시고 25번 기억에서 미음이 어디 있지? 하고 보면 가하고 나에 있어요. 그럼 가하고 나 할 때 그 가와 나가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고 26번 A, B 보기 귀찮아 패스 하고 막 그 A, B를 지금 여기서 찾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그것도 시간 걸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27번 가, 다를 이해한 내용 이거는 근데 내용 설명이 아니네 23번부터 그럼 이따가 읽어야지 하고서 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는 지금 박용래의 월훈인데요. 월훈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봤어요. 보기를 먼저 보니까 치사하게 밑에 허방다리만 설명해놓고 월훈이 뭔지는 또 설명도 안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기를 봐야지. 보기를 봤더니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적막하대요. 일단 적막하고 산골 마을이 공간적 배경이래요. 그쵸?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했대요.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다 나왔네. 그리고 향토적 시어 나올 테고요.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 그러니까 심상이 좀 주로 나오나 보구나. 그래서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 뭘까 생각하시면서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의 울음소리면 이 사람 되게 고독한가 보다. 이 생각 바로 들 수 있죠. 그죠?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그쵸? 바로 나오지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월운의 말은 없는데 달무리가 나오네. 월은 달월자인데 달무리가 월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달무리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죠? 달무리는 뭐냐면 달이 있으면 막 그 주변이 막 구름 같은 거 막 껴갖고 막 어른어른해서 보이는 그런 게 달무리야. 그러니까 약간 그 구미호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밤 이런 게 이제 달무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의 모습이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인의 고독한 모습이 달무리에 지금 빗대어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안 봐도 다 알겠네 이제. 그러면 작품 들어가 봅시다.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 의미하는 게 뭐겠니? 첩첩산중. 산 넘어 아주 산속이잖아. 그지? 그럼 뭐야? 단절이야, 단절. 단절인데 그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에는 있대. 여기가 어딘지는 우리 몰라. 근데 어떠한 곳이라는 거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차단되고 단절된 적막한 이러한 곳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아주 외딴 마을 이런 거겠지. 그래서 여긴 있습니다. 입지는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모래뚝의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 해서든 막 그 산도 없고 평평한 곳에서 막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인대. 왜? 단절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는 곳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여기서 허방다리가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등을 덮어서 위장한 구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정말 구덩이 속에 마을이 있겠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럴 정도로 어느 속에 이렇게 막 첩첩산 중 막 가장 아래 깊은 산골 그러한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거야.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건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단절된 곳. 그죠? 단절된 곳. 굉장히 적막한 곳. 이러한 곳을 지금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갱속 같은 마을. 다시 또 나오네요. 갱속 같은 마을. 은근히 쉼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쉼표의 역할 좀 느껴지시죠? 어떤, 쉼을 하면서 내가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여운을 주면서 뭐 이런,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쉼표가 다 하고 있어요. 갱이라는 게 뭐니? 석탄 같은 거, 금 같은 거 캐는 굴. 그지? 그게 갱이야. 왜? 왜? 깽단? 깽? 왜? 뭔데? 왜? 뭐? 뭐지? 뭐냐? 갱이 뭐 있냐? 우리는 촌스러운 거고. 뭔데? 아니에요. 그래. 아무튼 굴이야. 그 굴속 같은 마을. 직유법 쓰이고 있죠? 얘도 단절이죠. 얘도 단절이네. 꼴깍 쉼표, 해가 쉼표. 놀이꼬루 해가 지면 꼴깍은 뭐니? 음성상징어 의태어인데 이 꼴깍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해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금방 훅 사라져버리는 그 느낌을 꼴깍으로 하는 거지. 해가 노루꼬리 해가 노루꼬리가요 정말 요만한 거 아시죠? 노루꼬리는 기른 게 아니라 짧은 거야. 그러니까 막 보이지도 않게끔 아주 짧았던 해가 금방 지게 되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봉당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게 이제 향토적 시어가 되겠다. 지금은 이런 말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봉당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양반집이나 이런 집이요 집이 한 채로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안채가 있고 뭐 바깥채가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 집과 집 사이에 마루를 놓을 수도 있고 그냥 흙마당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 그 흙마당 그대로 있는 경우가 봉당인 거예요. 아시겠죠? 너네 서경별곡이 아니고 정석갑 패스. 뭘 안 배웠으면 거기서도 봉당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지금 계속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콩깍지처럼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점층적인 그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금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저녁의 분위기 그리고 좀 외로운 분위기 이러한 것을 지금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유법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후미진 외딴집에도 외딴집 해놓고 외딴집에도 이런 거 연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쓰여도 연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각빛입니다. 불빛이 앉아있다. 뭐 이런 거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죠. 의인화시켜서. 그지? 이슥토록 밤이 깊도록 창문은 모각빛, 노란빛.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마을이 지금 까매서 밤이 그러니까 해가 넘어갔으니까 저녁 밤이 된 거잖아요. 산속이니까 얼마나 더 까맣겠어. 거기에 집에서 노란 빛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이게 밤의 색깔이 까맣고 등의 색깔은 노라니까 어떤 색깔적으로는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금 얘네들의 어떤 상황이 대비되는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문제에 있길래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불빛이 있고 환하게 이렇게 뭐 노란빛을 비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어떤 따뜻함을 보여주고 여기에는 평온함이 있고 뭐 사랑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긴 밤입니다. 밤이 얼마나 길면 시적 허용을 사용했을까요? 그죠?
긴 밤입니다. 이거보다 긴 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밤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 나오네요.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노인은 이거지. 외딴 집의 노인은 홀로. 여기서 외로움에 관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홀로라는 말도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시어가 되겠죠. 홀로 잠이 깨요. 잠을 혼자 자다가 혼자 밤에 잠이 깼어. 그랬을 때 우리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외롭다, 막 몸서리 쳐지게 외롭다라는 것도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겠지. 이 노인도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그러니까 다시 잠이 잘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배가 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집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기도 하고 하는 것이 무는 차가운 맛이고 고구마는 따뜻한 맛이고 그래서 뭐 온냉의 어떤 대비를 보여주고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고구마가 따뜻한지 어떤지도 몰라 사실은. 그지? 지금 일어나서 바로 찌셨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온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은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행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이게 무슨 말이야?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이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 분다면 뭐 나뭇잎이나 이 집단이나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스르륵 뭐 떨어지는 소리도 날 거고 얘네들이 좀 이렇게 막 흩어져지기도 하고 할 건데 바람이 없는 거야. 바람이 없는데 지금 지푸라기가 풀려 내린다는 거지. 그럼 니네는 무슨 생각을 하겠니? 나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 근데 바람도 안 부는데 제가 지금 소르르 풀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 신압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어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더 뭔가가 이렇게 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신압으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 무서운 생각도 들 수 있죠. 귀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혹시 나를 찾으러 누가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귀 기울이는 거예요. 노인은요. 그래서 더 불쌍하고 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움에 지쳤으면 그런 어떤 움직임 하나하나에 누가 왔나?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집단 지포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지포라기가 설레겠냐? 할아버지가 설레는 거겠지. 그지? 일종의 감정이입 같은 것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귀를 모으고 듣지요. 아주 집중해서. 귀를 모은다는 건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죠. 후루룩 처마 기세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그래서 막 귀를 모아서 들으니까 후루룩 처마 밑에서 그 지붕 처마 밑에서 기세 날에 묻은 날에는 날개 묻는 이름 모를 새. 그러니까 새들이 막 뭐 날개를 묻는다고 하니까 뭐 쉬는 우리 처마 밑에서 어떤 뭐 이렇게 집같이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 그 이름 모를 새. 그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온 건가? 새들은 안 외롭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 그치? 그러면서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잡념들이 다 드는 거겠지. 그러면서 참 오래오래 굉장히 외롭던 긴 시간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치?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한 노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되겠지. 그래서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점층법인 거 느껴지시죠? 점층법, 반복법.
그러면서 깃두라미는 완벽한 감정이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같은 기침 소리도 하나도 없는 그 완전 적막, 완전 고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깃두라미가 찌르르 찌르르 우는 건 할아버지의 울음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조용할 때 그냥 무조건 조용한 것보다 그 조용함의 그 정적을 깨고 뭔가 이런 벌레 소리나 이런 게 이렇게 들리면 더 외로움을 부각시킨다는 거 아시죠? 지금 그거예요. 그 고독함을 그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깃두라미는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덧 어떤 그 전환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아버지는 깬 그 새벽 시간을 그렇게 처량하게 보내면서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그러니까 사실 눈발이나 한방눈이나 다 어떤 나를 더 고립시키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더 외롭게 하는 그러면서 월훈은 이렇게 날씨가 막 꾸물꾸물할 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살에 돋는 월훈, 아까 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월훈은 노인의 외로운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죠. 그쵸? 23번 바로 갑시다. 23번 바로 가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는 읽었으니까 1번 갑시다. 척척 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그지 맞지? 2번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죠. 그죠? 3번 공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전경에서 공당, 콩깍지 전부 다 향토적 시어라고 볼 수 있죠. 전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이 보기에서 그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시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랑 연결시켜서. 그치?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또 4번 지보라기의 뒤에가 의미가 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한 다음에 연음돼야 되겠다. 그지? 지보라기의 설레임이라는 말 틀린 거 아시죠 얘들아? 표준어 아니야. 설렘이야. 그치? 그래서 설레임을 그 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건 어때요? 얘는 새들의 온기를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야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그치? 집중해서 그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일상 중의 한 풍경을 내가 온 감각을 다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5번 밭은 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깃두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다시 나글 가볼게요. 나의 시 김영랑의 연1, 연2, 연3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연이 중심 소재가 돼요. 그쵸?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어린 날을 빗대고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내 어린 날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는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어렸었던 그날 하면 지금은 난 안 어린겨. 그치 맞지? 그러면 회상인 거야. 그치? 어린 날을 회상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직유법 쓰였고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연의 실같이 같이 지규 쓰이면서 어린 날을 지금 연과 연실에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시간이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이나 연실에 빗댐으로써 형상화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연이요, 아슬한 하늘에 떴대요. 그리고 연실이 바람에 깜빡이고 있대요. 뭔가가 불안하죠. 그죠? 굉장히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연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거기에서 약간 뭔가가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내 어린 날 아슴푸라다. 아슴푸라다는 건 아슴푸레하다 뭐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희미하게 그러니까 막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막 구름 낀 것처럼 안개 낀 것처럼 생각날 듯 안 날 듯 희미하게 내 어린 날이 떠오른다 뭐 이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해상 속으로 들어갔겠죠.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은 뭐 평평한 거겠지. 연실이 편편하구나. 팽팽한 거야. 팽팽한 연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고 끝없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내 어린 날과 같은 연실은 팽팽하게 막 날아다니는 게 조매롭대요. 조매롭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막 파란색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막 무조건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그런 광활한 이런 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하늘은 그렇지만 그것과 지금 상반되게 나의 어린 날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오는 이제 어떤 시선 집중, 그치? 그러면서 영탄법 쓰인 거고, 흰 연 그 새의 높이 아실아실 떠놀다 내 어린 날. 여기서 또 흰색이 또 나오는데 파랗고 흰색 나오면 우리의 생각은 순수한 이런 쪽인데요. 여기서 이 색채가 드러내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어린 날의 나의 어떤 그 삶 모습을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초조하고 했던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파랑이나 흰색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안 와닿죠. 그죠? 늘 우리가 배워왔던 그 느낌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가 좀 애매한 거지. 그래서 흰 연 그새의 높이 아실아실. 아실아실도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는 조마조마한 거지. 그치? 그래서 아슬아슬 떠서 놀았어 내 어린 날에. 그치?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을 약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연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다고 하지만 내 감정이 그러한 거니까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일어 끊어지던 날 드디어 끊어졌네요. 그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한 실라치 서러워. 희끗희끗 이것도 흰색이네. 그래서 서러워가 드디어 나왔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네요. 3년에서 드디어. 2년에서 3년은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 내 감정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슬펐는지를 점점 그 어떤 간접적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출해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계속이네. 계속 나무 밑에서 울었대요. 얘 어린 날은 굉장히 우울하네요. 그죠? 맞죠? 그러다 다시 반복 영탄 쓰였고,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내가 여기서 되게 힘들었어요. 하얀 옷? 백이민족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제강점기니까 그런 건가? 싶었는데 위에 내용하고 연결할 때 그게 너무 뜬금없어. 그러니까 그냥 흰색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2년 3년에서 계속 흰색이 나왔잖아. 그 흰색이 연결이 되면서 이 흰색은 나의 어린 날인 거예요. 나의 어린 날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외로움, 고독함, 우울함, 이거를 색채적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 헷갈리는 건 붉은 발자국이었죠.
그죠? 아, 왜 또 여기서 붉은색이 나와? 그지?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외롭게 자랐대요. 하얀 넋을 담고, 하얀 넋도 아무 뭐 꿈도 없고 그냥 멍한 상태 아니겠어? 뭐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조마조마 길가에 조마조마한 그러한 나의 그 마음으로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옥마다 눈물이 고이었었다. 붉은 발자국은 내가 볼 때 뭐 땅 색깔이 붉거나 이런 건데 그 발자국이 자옥마다 그 붉은 발자국에 눈물이 고였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힘들고 외로웠던 아이인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이든 하양이든 빨강이든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의 어떤 외로움을 색채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했던 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가봅시다. 24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네요. 1년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때? 맞죠? 그죠?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1년에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2년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년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죠. 아까 제가 2년에서 3년으로 그지? 그리고 3년에서 울다의 반복과 4년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은 굉장히 외로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가 아니고 동일한 정서죠. 동일한 정서 외로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24번도 좀 애매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죠?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2년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뭐 오케이, 그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래서 23번, 24번 벌써 다 해결했네요. 이제 마지막 닭을 서영보의 문이당기 뒤에 기가 나오면 수필족이라고 얘기했죠. 수필족은 뭐가 특징인 거예요? 작가 자신이 나가 되죠. 허구가 아니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늬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다행히도 얘는 설명을 해주죠. 당이라고 하는 건 집 같은 걸 얘기할 때 무슨 당 하는 그 당이야. 그치? 그래서 봅시다.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 벌써 나왔네요. 문희당이라 하고 신위는 작가가 아니죠. 글을 쓴 사람이 아니지. 이 문희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집주인인 거죠. 그죠? 문희당이라 하고 나에게 이 나가 드디어 서영보 작가 자신이 되는 거지.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나의 본성이 원래 물을 좋아한대요. 근데 도성 아니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도성 아니라고 하는 건 이제 성 아니니까 물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샘이나 연못이 없어서 내가 물을 보는 법이 뭐야? 물을 즐기는 법이겠죠. 그죠? 물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써먹을 데가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 뭐 이거지. 그런데 전환이죠. 얘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지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겠냐? 세계 지도겠지. 그지? 세계 지도. 그래서 보고 깨우친 점이 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뭘 깨우쳤는지.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 그때는 대륙이 9개라고 했나봐. 9개 대륙, 1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직유법 나왔네요.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습니다.
땅이 큰 나라는 배가 늘어선 듯해 보이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리가 출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건데 문제에서는 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천하만국에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얘가 깨달은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나도 지금 도성에 살고 있지만 뭐야?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야.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땅 그 주변은 다 바다니까. 그치? 결국 그걸 보니까 어디든 다 물 주변이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물 주변에 물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가 뭐야? 물결문이죠. 물결문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물 한가운데 사는 거니까 우리 집의 이름을 물결 모양이 있는 문의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대는 서영보겠죠. 저를 위해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문이 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 집이나 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뭐 어떤 그 뭐 정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관한 글을 써놓는 거 그게 기예요. 그래서 이제 서영보가 얘기를 하죠.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게 뭐야?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바로 문의당이죠. 그죠 맞죠? 문의당은 지금 물결이 없는 데야. 없는 데인데 물결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비록 그러하나 비록 실물은 없는데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긴 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할 말을 했죠 지금.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드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섬에도 산은 있을 수 있어. 섬에 있는 산에 살아. 그래도 그 사람은 저는 산에 살아요 하지 않고 물에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치? 섬 사람이니까. 그래서 섬 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이건 뭐야? 물이 안 보이는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안 보이는 그러한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파도와 깊은 물이 의미하는 건 뭐니? 그냥 물이야. 얘네 둘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서로 대비가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집을 짓고 담장을 두르고 문을 닫고 물이 안 보이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주변은 다 물로 되어 있으니 물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건 거죠.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서리법이죠. 품지 않는다. 맞다.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땅은 하나의 섬이라고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이라고. 그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섬 사람이죠. 그죠?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물을 바라보고 물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아무리 물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늘 물만 보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맞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랬을 때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간 것이나 반걸음을 움직였든 아주 멀리까지 갔든
똑같은 상황이다. 매 한 가지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반걸음을 움직인 것, 뭐 천리를 간 것, 그 신이라는 사람이 깨닫기 전에 생각을 했든 많이 깨달았든 상황은 똑같다. 똑같이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섬사람인 거고 주변에 물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물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너무 졸려? 조금만 참다. 문제 3개, 4개만 풀면 돼. 그리고 더 쉽시다. 가나다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거. 일부러 대놓고 이 말은 내가 안 했거든요. 22번을 풀어보려고. 공통점 했을 때 서리적 표현이 전부 다 나왔었니? 아니죠. 서리적 표현은 어디에 나왔었더라? 다에만 나왔다. 그치? 그런데 그게 또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치? 그러니까 버리시고요. 2번.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묘사가 나왔었을까? 네. 그죠? 가는 지금 전체적인 그 마을의 모습이나, 그지? 할아버지의 어떤 행위나,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다. 노인이니까. 그지? 그러한 상황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묘사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나에서는 지금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이런 것들이 묘사죠. 그죠? 그리고 다에서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요? 묘사가 지금 다에서는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이거는요 어떤 풍경을 묘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가 몇 개가 있고 뭐가 퍼져 있고 뭐 이런 부분도 묘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풀어서 지금 서영보가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다 묘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갑니다. 3번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와 다가 있죠. 그죠? 나가 얘는 독백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는 건 나만 그렇죠. 그죠? 그리고 5에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것 다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3, 24 했고 25 갑시다. 기억에서 미음, 가와 나에 있었었죠. 아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봅시다. 기억 어딨냐? 꼴깍. 꼴깍이구나. 꼴깍. 적절하지 않은 것.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어때? 맞죠? 아까 제가 금방 해가 지는 모습을 음성 상징어로 의태어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니은은 후루룩. 얘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성어네요. 그죠?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였어? 그 새가 깃드는, 그치? 그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아슬아슬, 요거지? 그랬을 때 높이 날아오는 오르는 연을 여기서 동경 따위는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간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리을 희끗희끗한 흰색, 외로움, 그지? 우울함, 뭐 이런 거였지?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신라태의 모습을 맞죠? 그 다음 미음, 조마조마,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간다. 26번 갑시다. A는 다에 나오고 있죠? 제일 처음에 신위가 A고요. B는 나죠? 그럼 신위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신위는 볼만한 셈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했다. 완전 맞죠? 그죠? 그 다음 2번 신위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내가 동의한 이유는 A의 신위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맞니? 이걸 왜 대답을 못할까요? 이랬어요? 지금 이 나는 서영구는 뭐라고 얘기했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이나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상황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고 막 뭐가 더 가깝고 멀고 이런 거 없어요. 둘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어차피 전부 다 우리는 섬나라인 거고 물을 가까이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절한가 안 한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했죠. 그쵸? 그리고 내가 신위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비의 생각, 그러니까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맞지? 그리고 나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신이가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고 27번 드디어 27번 갑니다. 봅시다. 보기를 보면요. 문학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을 갖고서 표현이 되는데 그 속에서 서로 유사하거나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그 안에서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대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가나에 나오는 소재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1번 봅시다. 가의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란 뭘 의미했어요? 고립. 그죠? 차단. 그래서 단절된 것 얘기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갱속 같은 마을 또한 똑같은 얘기였죠. 그죠? 그러면 허방다리는 얕고 갱속은 깊다? 아니죠. 그죠? 이런 대비가 아니었어요. 모두 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는 문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가의 무와 고구마.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 절대 뭐 이런 쪽이 아니고요. 밤의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 뭐 이런 것도 좀 그냥 외로운 걸 보여주기 위한 그지? 유사한 성격의 소재들인 것 뿐이죠. 그쵸? 3번 다의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 어떠니? 이건 맞네요. 그죠? 여긴 맞아요.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얘네들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니 그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지 않네요. 다의 파도와 깊은 물,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죠? 그냥 물을 얘기하는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맞네요. 그리고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5번 보시면 가의 창문은 모갓빛과 긴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아무튼 밝고 어두운 거니까. 근데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 나 갈매기랑 해오라기가 크기가 어떤지 모르는데. 그치?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대비? 전혀.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었어요? 모두 물 위에서 사는 존재라는 유사점을 갖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오케이? 이상한 거 있으시면